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모토로라 시그니처의 20가지 팁과 트릭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가능한 최고 주사율을 설정하는 방법부터 시작해 볼게요. 일상적으로 모토로라를 사용할 때 최대 주사율은 120입니다. 설정하려면 설정을 열고 아래로 조금 스크롤해서 디스플레이 항목을 찾으세요. 여기에서 다시 아래로 스크롤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주사율입니다. 스마트 앤 밸런스드로 둘 수도 있고 하이퍼 스무스나 효율 우선 모드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효율 우선 모드에서는 60Hz만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설정은 아닙니다. 스마트 앤 밸런스드도 있지만 이 역시 최대 주사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토로라에서 게임을 할 때는 아래 설명에서 볼 수 있듯이 게임 중에는 게임 타임이 이 설정을 덮어쓰기 때문입니다. 최대 165Hz의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사용할 수 있어서 와우, 게임을 할 때 정말 활성화할 가치가 있는 멋진 기능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항상 그렇습니다. 가능한 한 가장 높은 주사율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이 경우 배터리 소모가 약간 더 많아진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이 부드럽게 동작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다음은 모토 AI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 예를 들어 AI 키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토로라 AI에 관해서는 아이폰의 시리나 삼성의 갤럭시 AI처럼 그런 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모토로라가 제공하는 AI가 뭔가 게임 체인저라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저에게는 시리나 삼성의 AI보다 단순히 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 왼쪽에는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AI 키가 있고 더블 프레스와 프레스 앤 홀드 기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블 프레스에 관해서는 캐치 미 업 기능이나 페이 어텐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를 2번 누르면 모토 AI가 캐치 미 업 기능과 함께 실행됩니다. 덕분에 우리는 개인 커뮤니케이션 앱에서 온 알림을 빠르게 요약해서 받을 수 있고 어떤 앱의 요약을 받을지 직접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요. 그리고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모토 계정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건 좀 별로입니다. 저는 단순히 몇 가지 기능을 쓰기 위해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런 기능은 기본적으로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처음부터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버튼을 길게 누르면 더 많은 AI 기능이 나타납니다.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여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간단한 튜토리얼이 있습니다. 등등.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모토로라의 AI 기능을 사용하려면 모토 계정에 로그인하라고 요구합니다. 제가 이 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가령 삼성 제품 테스트 때만큼 안 썼어요. AI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능인데 참 잘 되더라고요. 정말 일관된 모델이네요.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이 기능을 크게 선호하진 않지만 어떤 분들은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려면 모델 계정에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좋아요. 계속 아래로 스크롤 해볼게요. 사실은요, 이제 카메라를 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토로라는 최대 8K까지 동영상 촬영이 가능해서 정말 고화질의 영상을 녹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쉽게도 60fps는 지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8K는 30fps와 돌비 비전까지 지원하는 정말 높은 해상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촬영하는 영상은 정말 놀라운 퀄리티를 자랑할 것이고 이렇게 높은 해상도로 녹화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멋진 기능이죠. 4K의 경우에는 60fps로 녹화할 수 있지만 8K에서 60을 선택하면 해상도가 4K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K는 30fps가 최대이지만 그래도 꽤 인상적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사이드바가 있는데 이것도 꽤 멋진 기능이에요. 사이드바를 열려면 아래로 스크롤해서 제스처를 찾고 사이드바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항상 학습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제스처와 그 작동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가장자리에 작은 바가 보이는데 이를 왼쪽으로 밀어서 열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앱이 있고 물론 원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열고 더 많은 앱을 추가하고 싶다면 목록에서 간단히 선택하면 됩니다. 도구와 연락처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허용을 클릭하기만 하면 되고 무언가를 삭제하고 싶다면 해당 아이콘을 누르면 간단히 삭제됩니다. 아마 녹음기를 수동으로 추가한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열립니다. 목록을 열고 싶다면 여기 있는 점 3개를 클릭하면 전체 앱 목록이 나타나고 모든 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사이드바 자체를 열고 사이드바에 있는 앱을 탭하면 그 앱이 플로팅 윈도우로 열립니다. 사실 이게 제가 두 번째로 보여드리고 싶었던 기능이었습니다. 이제 플로팅 윈도우가 생겼으니 당연히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화면 어디든 원하는 곳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잡아서 원하는 위치에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이 기능은 멀티태스킹에 정말 멋집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해주죠. 제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스크롤할 때도 플로팅 윈도우가 꺼지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꺼지지 않고 완전히 작동합니다. 플로팅 윈도우를 닫으려면 버튼을 탭하고 닫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또한 분할 화면 모드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근 앱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사이드바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앱을 잡아서 위치해 놓으세요. 이제 손가락을 뗄 거예요. 앱이 전체 화면으로 열릴 거고 반대쪽 작은 부분으로 가면 분할 화면으로 열리게 됩니다. 화면의 위쪽이나 아래쪽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손을 떼면 어떻게 될까요? 계산기가 실행되었고 이제 분할 화면 모드에서 사용할 두 번째 앱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하나를 골라볼게요. 페이스북일 수도 있겠네요. 계속하기를 클릭하면 제 경우에는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모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페이스북에서 업데이트를 눌러도 잘 작동해요. 그리고 이 기능은 멀티태스킹에도 정말 유용해요. 왜냐면 앱을 계속 전환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한 화면에 여러 앱을 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위에는 계산기, 아래에는 메모 앱을 띄울 수 있습니다. 덕분에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죠. 정말 유용해요. 앱의 크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막대를 잡고 위아래로 움직이면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한 앱이 닫힐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제 최근 앱을 통해 분할 화면에 들어가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계산기를 실행하고 최근 앱을 열어서 그 화살표를 클릭한 다음 자유 형식 Freeform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플로팅 윈도우가 생겼어요. 제가 실수했네요. 이렇게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멋진 제스처가 있는데 이걸로 분할 화면 모드를 열 수 있어요.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은 설정을 열고 제스처로 들어가서 스와이프 투 스플릿을 선택하세요. 이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고 체험해보기를 클릭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히 익힐 수 있어요. 오른쪽과 왼쪽으로 슬라이드만 하면 이제 분할 화면 모드가 실행됩니다. 실제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계산기를 열어볼게요. 먼저 계산기를 찾아야겠네요. 좋아요. 왼쪽과 오른쪽으로요. 내가 이걸 켰던가? 네, 켜져 있네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가끔은 정말 완벽하게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이제 됐네요. 이제 제대로 작동했고 두 번째 앱을 그냥 선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설정 앱이요. 보시다시피 모든 게 제대로 켜졌어요. 좋아요. 다시 설정으로 돌아갈게요. 이게 바로 스와이프 투 스플릿 기능이었습니다. 다시 제스처 메뉴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에서 가장 많은 기능을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세 손가락 스크린샷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능 중 하나예요. 보통 스크린샷을 찍는 방법은 전원 버튼과 볼륨 업 또는 볼륨 다운 버튼을 동시에 누르는 거잖아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세 손가락 스크린샷이 정말 사용하기 편해요. 스크린샷을 찍으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화면에 세 손가락을 올리면 보시는 것처럼 바로 스크린샷이 찍혀요. 이것도 꽤 유용한 기능이죠. 좋아요. 다음은 아까 보여드렸던 AI 키입니다. 이거요. 여기에 단축키를 추가할 수 있어요. 더블 프레스와 길게 누르기 모두의 단축키를 설정할 수 있고 길게 누르는 시간도 0.25초나 0.75초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다음은 미디어 컨트롤인데 이것도 꽤 멋진 기능이에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화면이 꺼져 있을 때 볼륨 업 또는 다운 키를 길게 눌러 다음 곡이나 이전 곡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를 클릭하면 화면이 꺼져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튜토리얼이 제공됩니다. 볼륨 키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음악을 넘길 수 있어요. 이전 곡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볼륨 다운 키를 길게 누르면 모든 내용은 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볼륨을 조절하려면 볼륨 업 또는 다운 키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것도 꽤 멋진 기능이에요. 이제 동작 제스처도 정말 유용한 기능입니다. 퀵 런치 기능이 있어서 체험해보기를 클릭하고 완료를 누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설정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탭 강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 보통 강하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일반부터 시작해봅시다. 그리고 휴대폰 뒷면을 가볍게 탭할 때 어떤 기능이 실행될지 선택해봅시다. 그래서 일반 탭으로 스크린샷을 찍어볼 수도 있겠네요. 일반 탭으로 이동해주세요. 이 제스처를 실제로 사용하실 때에는 카메라 바로 아래쪽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탭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 매번 제대로 작동하는 건 아닙니다. 가끔은 정확한 위치를 탭해야 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방금 가볍게 탭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스크린샷이 찍혔어요. 그래서 카메라 의비쯤을 탭했는데 다시 한번 시도해볼게요. 네, 사실 이쯤을 탭했어요. 완벽한 위치를 못 찾겠네요. 가끔은 그냥 랜덤으로 작동해서 여러 번 시도해야 할 때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중간 정도의 세기로 탭을 한번 시도해 볼게요. 그렇게 하면 아마도 여러분의 화면 녹화 기능이 자동으로 켜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도해 볼게요. 네, 이번엔 제대로 됐어요. 녹화를 시작하려면 녹화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되고 이제 화면에 보이는 모든 것이 녹화되고 있습니다. 중지하려면 이 빨간 버튼을 누르세요. 다시 한번 시도해 볼게요. 네, 바로 여기 부분을 탭하고 있어요. 됐어요. 정말 그 위치가 맞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 카메라 옆쪽인데 여기서 잘 작동할 거예요. 물론 강하게 탭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는 굳이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아마 어떻게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퀵 캡처도 꽤 멋진 기능이에요. 이 기능 덕분에 손목을 비틀면 카메라 앱이 실행됩니다. 직접 사용해보기를 클릭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보시다시피 카메라 앱이 실행됐어요. 모든 기능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이 제스처도 꽤 멋져요. 가끔은 시간을 절약해줄 수도 있어요. 물론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카메라 앱을 여는데 10분이나 걸리는 건 아니고 한 5초 정도밖에 안 걸리지만 그래도 꽤 멋지게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카메라가 열려있을 때 손목 한 번 더 비틀면 셀카를 찍을 수 있도록 전면 카메라로 전환돼요. 다음은 빠른 손전등 기능이에요. 이건 가장 잘 알려진 제스처 기능이죠. 모토로라 폰에서 특히 유명하고 정말 편리한 기능이기도 해요. 사실 이 기능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손전등을 켜려면 도끼질하는 동작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나무를 자르듯이
이렇게 동작을 해주면 됩니다. 도끼를 쓰는 것처럼요. 그러면 손전등이 켜지고 끄고 싶을 때는 같은 제스처를 한 번 더 하면 손전등이 꺼져요. 이 기능은 예를 들어 밖에 비가 오거나 아니면 숲속에서 정말 어두울 때 정말 유용해요. 손전등을 빠르게 켜고 싶을 때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서 도끼질 동작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손전등이 켜져요. 이게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말 좋아하는 기능 중 하나예요. 이제 남은 건 잠금 해제입니다. 기기를 들어서 화면을 보면 잠금이 해제돼요.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얼굴 인식 잠금 해제 기능을 활성화해야 해요. 그리고 들어올리기 기능도요. 무음으로 전환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것도 꽤 유용해요. 이 기능도 활성화하세요. 시작 클릭 시 휴대폰 벨이 울려요. 자, 빠르게 들어올리면 통화가 종료됩니다. 보시다시피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소리가 너무 커서 볼륨을 조금만 조절하겠습니다. 좋아요. 다시 한번 클릭해볼게요. 사용해 보기를 눌러봅니다. 좋아요.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어요. 통화가 무음으로 전환됐습니다. 이제 DD방해 금지 모드로 전환하는 뒤집기 기능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드를 활성화하면 휴대폰을 뒤집었을 때 자동으로 방해 금지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알림을 받지 않게 돼요. 정확히 말하면 알림은 오지만 소리가 나지 않아서 방해받지 않거나 신경 쓰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 밤이나 저녁 시간에 이 기능을 사용하면 정말 유용하죠. 밤이나 저녁에 이 기능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좋아요. 다음은 전체 개인화 메뉴입니다. 물론 휴대폰을 완전히 내 스타일로 만들고 싶다면요. 배경화면을 바꾸거나 테마를 추가하고 색상이나 아이콘 모양까지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 가능한 모양들을 볼 수 있어요. 저장하려면 아래쪽 버튼을 누르세요. 잠금 화면도 똑같습니다. 표시되는 텍스트와 크기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바가 있어서 텍스트에 대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설정을 초기화하거나 굵은 글씨를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다시 배터리와 배터리 보호 기능으로 돌아가 볼게요. 저는 이 배터리 보호 기능도 마음에 들어요. 스마트 스케줄이 있어서 엘리가 충전 패턴을 학습하고 배터리 건강을 최적화해 줍니다. 충전은 80%에서 멈췄다가 플러그를 뽑게 한 시간 전에 다시 시작됩니다. 일정한 충전 습관이 있다면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기기를 과열시키거나 너무 오랫동안 충전기에 연결해 과부하가 걸리면 배터리 소모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단순히 배터리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보호 모드를 켜두는 것이 좋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80%가 되면 충전이 일단 멈췄다가 1시간 후에 100%까지 다시 충전됩니다. 그래서 우리 휴대폰이 과부하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휴대폰을 너무 오래 충전기에 꽂아두고 100%가 된 후에도 계속 연결해두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3시간 전에 이미 100%가 됐는데도 계속 연결되어 있어서 기기가 점점 뜨거워집니다. 배터리가 과열되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지는 겁니다. 조금만 아래로 스크롤해보면 여기에서 배터리 잔량 표시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 기능이 꺼져 있어서 아이콘만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배터리 잔량 표시를 켜두는 게 좋습니다. 바로 여기에서요. 이제 배터리가 78%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건 Smart Connect 앱입니다. 이 앱도 제가 좋아하는 것 중 하나예요. 제 경우에는 이 앱이 머달 폴더에 들어있습니다. 이제 앱을 켤 수 있습니다. 이 앱을 사용하면 컴퓨터와 연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로 멋진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PC를 켜서 어떻게 연결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컴퓨터에서 스마트 커넥트를 사용하려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스마트 커넥트라고 검색해서 다운로드 하면 됩니다. 앱을 실행한 다음 Get Started을 클릭하고 이제 연결해야 한 이 화살표를 클릭하세요. 제 경우에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마 제가 조금만 해볼게요. 네, 사실은요. 전체 화면으로 열고 화살표를 클릭한 다음 이제 기기 유형을 선택하세요. 안드로이드 기기이고 이제 이 코드를 스캔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모토로라의 스마트 커넥트가 아직 없다면 설치해야지만 우리는 이미 있으니까 바로 Get Started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Save Choices를 클릭해도 되고 데이터 공유를 허용할지 말지는 본인 선택입니다. 이제 기기를 추가해야 하니 버튼을 누르고 QR 코드를 이용해 페어링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 방법이 가장 편합니다. 휴대폰에서도 모든 권한을 허용해줘야 합니다. 계속하려면 Continue를 클릭하세요.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에 뜨는 항목들을 허용하고 이제 Add Device Pair Without Signing In을 클릭하세요. 스캔 QR 코드를 선택한 다음 휴대폰으로 컴퓨터에 표시된 QR 코드를 스캔합시다. 네, 보시다시피 제 기기들이 페어링 되었습니다. 이제 이걸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시작해봅시다. 지금은 튜토리얼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기기를 더 추가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화면 공유 기능이 있어서 휴대폰 화면을 PC에 미러링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Continue를 클릭하면 미러폰과 Virtual Phone 옵션이 나옵니다. 휴대폰 화면을 실제로 손에 들고 있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리고 PC에서 추가로 휴대폰 화면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미러폰을 사용해볼까요? Start를 클릭하세요. Allow를 클릭하세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크기를 바꿀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나타난 위치가 원하지 않는 곳에 나타났거든요. 알겠어요. 그럼 종료할게요. 좋아요. 이제 잘 작동하네요. 보시다시피 휴대폰 화면이 컴퓨터의 다른 창에 나타났어요. 꽤 멋진 기능이죠. 그리고 실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휴대폰을 만지지 않고 마우스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냥 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제스처를 수행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고 모든 기능이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본적으로 원격으로 휴대폰을 제어하고 있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뭔가를 열어볼까요? 예를 들어 카메라를 열어보면 보시다시피 모든 기능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전환할 수도 있고 셀카도 찍을 수 있으며 동영상도 녹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능이 다 되네요. 사실 동영상 기능은 사용할 수 없네요.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화면 공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사용하기 꽤 재밌어요. 제가 테스트할 때 서브웨이 서퍼스를 플레이했는데 모든 기능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사실 마우스를 사용해서 서브웨이 서퍼스를 플레이하는 건 좀 이상한 경험이었어요. 그래도 꽤 멋진 기능이죠. 또한 모바일 데스크톱 기능도 있습니다. 기기를 데스크톱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창의 방향을 선택해야 합니다. 시작을 클릭하세요. 동의를 클릭하세요. 좋아요. 다음 또 다음. 그리고 완료를 클릭하세요. 이제 휴대폰이 가상 데스크톱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예를 들어 크롬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크롬의 새 계정을 추가할 수도 있지만 저는 로그인하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기기의 전원을 켜주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앱 트레이가 있어서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앱이
들어있습니다. 홈으로 리셋하는 기능 등 다양한 기능도 있습니다. 스크린샷을 찍거나 와이파이를 변경하거나 데스크톱 설정을 열 수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완전히 사용자 맞춤화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배경화면도 바꿀 수 있고 고급 옵션, 사운드 옵션 등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스크린샷 기능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무슨 일이죠? 방금 전까지 화면 공유가 잘 되고 있었는데요. 실례지만 갑자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2초 전까지만 해도 잘 됐는데요. 좋아요. 이제 수락하고 키보드를 사용해서도 입력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키보드를 사용해서요. 보시다시피 저는 화면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키보드로 타이핑만 하면 끝이에요. 보시다시피 모든 기능이 아주 문제없이 완벽하게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게 가장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열어볼게요. 여기 노트가 있나요? 아니요, 없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괜찮아요. 이 스마트 커넥트를 꼭 직접 사용해 보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좋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